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군수날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 가짜 뉴스란 말을 입에 올렸습니다. 문 대통령은 9월 3일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을 청와대로 초청해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가짜 뉴스가 전 세계적으로 횡행하고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워딩은 정확히 이런 내용입니다. 다자 회의에 가보면 가짜 뉴스가 전 세계적으로 횡행함을 알 수 있다. 주요 7국 G7 정상회의 정상들은 공통적으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요소로 가짜 뉴스를 꼽았다, 이렇게 말했다고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문재인의 같은 발언은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이 언론은 어차피 비판하는 족속들이고 권력에 아부해서는 안 된다는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의 발언을 소개하면서 최근 출간된 오바마의 회고록 약속의 땅을 읽어보라고 권유한 직후에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간담회에서 문재인은 또 임기 마지막까지 코로나 위기 극복 정부로서 사명을 다하겠다 이러면서 우리 정부는 말년이라는 것이 없을 것, 이렇게도 말했다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가짜뉴스 공세 프레임은 집권 후 여러 차례 이어졌습니다. 2019년 1월 8일 새해 첫 국무회에서는 가짜뉴스를 지속적 조직적으로 유통시키는 것에 대해 정부는 단호한 의지로 대처하라고 지시해서 그 발언 나온 뒤 각 부처가 호들갑을 떤 적이 있습니다. 가짜뉴스가 없어져야 된다는 원칙론, 그건 당연합니다. 그 누가 이의를 제기하겠습니까? 어떤 형태로든 이 뉴스 제작에 참여하는 사람이나 집단들은 가짜뉴스가 나오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그런 당연한 말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한국에서 가짜뉴스의 폐해는 적지 않았습니다. 가장 심했던 것이 5년 전 바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정변 때 박근혜 대통령을 쫓아내는 과정에서 횡행했던 그 가짜뉴스들입니다. 미혼의 여성 대통령을 마치 약물에 취한 심신박약가로 몰아붙인 그 수많은 가짜뉴스들, 나라 이런 정부 최서원 씨 과거 에디럼 최순실 씨에게 맡겨두고 마치 롯데호텔에서 불륜이나 저지르는 듯한 그런 아주 무능하고 요사스런 여성 대통령으로 몰아붙인 그 수많은 가짜뉴스들, 좌파 세력이 기획한 정교한 시위, 촛불 시위 인원을 끊임없이 이 과장해서 시위 주최 측이 원하는 대로 100만, 200만 수를 부풀려서 국민들에게 엄청난 공포심과 일종의 집단적인 심리적 압력을 가했던 그 수많은 가짜뉴스들. 그런 가짜뉴스들이 결국 현직 여성 대통령을 재임 중 쫓아내고 문재인 정권을 탄생시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분명히 한국 언론이 가짜뉴스와 관련해서 반성하고 사과하고 책임져야 될 부분이 많은 것은 그 명백한 사실입니다. 몇 차례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한국의 어떤 언론사도 그 당시 그들이 자행했던 그 엉터리 가짜뉴스 공세에 대해서 자성하는 모습도 사과하는 모습도 책임지는 모습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건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문제와 별도로 적어도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권은 가짜뉴스를 입에 담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그 가짜뉴스를 통해서 집권했고, 그리고 집권한 다음에는 자기 신들에게 불리한 뉴스는 가짜뉴스로 몰아붙이는가 하면 심지어 권력을 잡은 스스로가 가짜뉴스를 수없이 양산해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만큼 한국의 역대 대통령 가운데 그 입에서 가짜뉴스를 남발한 대통령은 단 한 명도 없다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적인 것들만. 가장 국제적으로까지 망신이 된 가짜뉴스는 탈원전과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내뱉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1368명이 사망했다는 바로 그 발언입니다. 취임 한 달여 만인 2017년 6월 19일 부산 기장군 고리원전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 소위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이 본격적으로 스타트하는 그 선포식에서 문재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본은 세계에서 지진에 가장 잘 대비해온 나라로 평가받았지만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2016년 3월 현재 총 1368명이 사망했다. 그는 또 사고 이후 방사능 영향으로 인한 사망자나 암 환자 발생 수는 파악조차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거짓말입니다.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문재인 발언 사흘 뒤인 6월 22일 일본 외무성은 주일 한국 대사관을 통해 문 대통령이 연설에서 인용한 수치가 올바른 이해에 기초한 게 아니어서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또 일본 부흥청에서는 어떤 숫자를 인용한 건지 알 수 없어 당혹스럽다.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실제로 동일본 대진 당시 사망자들은 지진과 쓰나미에 의한 사망이었지 방사성 피폭에 따른 사망자는 지금까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문재인의 그날 발언은 누가 들어도 방사능 사고로 1368명이 사망했다는 식으로밖에 해석될 수 없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최근 조선일보의 양상훈 주필도 지금 현재 이 정권이 밀어붙이는 징벌적 언론의 손해배상 문제와 관련해서 5배 징벌적 배상 이론은 탈원전 문이 마땅하다, 이런 제목의 칼럼을 썼습니다. 이 칼럼에서 양상훈 주필은 신규 원전 전면 백지화를 선언한 2017년 6월 19일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 선언 연설은 역대 대통령 연설 중 명백하게 틀린 사실로 점철된 최악의 연설로 기록될 것이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또 이 칼럼에서는 영국 원자력 매체에는 한국 정부는 후쿠시마 사고가 지진이 아니라 쓰나미 때문이라는 것을 모르는 것 같다고 했다면서 바보 아니냐고 한 것과 같다. 이것이 대통령 연설이었다는 것이 지금도 믿기지 않는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가짜뉴스는 너무너무 많아서 일일이 말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많습니다. 다음으로는 취임 2년 차인 2018년 11월 1일 국회 시정연설, 역대 최대인 당시 470조 원 규모의 새 정부 예산안, 문재인은 한국은 발전된 나라들 가운데 경제적 불평등의 정도가 가장 심한 나라가 됐다, 이렇게 주장하고, 2달 정도 지난 2019년 1월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는 아예 발전된 나라들 가운데라는 전제도 빼고 어느덧 우리는 부의 양극화와 경제적 불평등이 세계에서 가장 심한 나라가 됐다 주장했습니다. 이것도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이 지니계수를 기준으로 객관적 통계에서 전문가들은 아무도 동의하지 않는, 일일이 설명하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제가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만 명백한 거짓말이라는 점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2018년 5월 31일 청와대에서 열린 재정전략회의에서는 소득주도 성장과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가 90%라고 발언했습니다. 이걸 동의할 국민이 지금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소득주도 성장 정책 그리고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 긍정적 효과가 90%라는 거에 여러분 동의할 수 있습니까? 자, 또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부동산 정책에서 실패해서 천정부지로 부동산 가격을 폭등시킨 정부로 두고두고 기록될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 2019년 11월 19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미디어센터에서 진행된 국민과에 대해서 문재인은 우리 정부는 부동산 문제는 자신 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정부는 부동산 문제는 자신 있다는 문재인의 말을 믿고 집값이 떨어질 거라고 기대한 사람들 그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소위 말하는 전부 벼락거지 된 거 아닙니까? 자, 또 있습니다. 대선을 열흘 정도 앞두고 있던 2017년
4월 27일 문재인은 대통령 후보 자격으로 열린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북한의 핵동결이 충분히 검증된다면 거기에 상응해서 우리도 한미 간의 군사훈련을 조정하거나 축소하는 등 상응하는 조치를 단계적으로 취할 수 있을 것, 이렇게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발언 직후인 2017년 6월 20일 미국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나는 선거 과정에서 한미 연합 군사훈련 축소와 조정을 언급한 적이 없다, 공개적으로 말한 자신의 발언을 대놓고 부인했습니다. 그 다음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는 이 말도 또 거짓말이죠. 문재인은 김정은과의 판문점 회담을 일주일 정도 앞둔 2018년 4월 19일 청와대에서 언론사 사장단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남북미가 비핵화의 개념에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또 같은 해 5월 26일 판문점 북측에서 김정은과 두 번째 회담, 9월 19일 평양에서 세 번째 회담을 갖고 소위 9월 평양 공동선언을 발표한 뒤에는 남과 북은 처음으로 비핵화 방안에 합의했다, 이렇게 말하고 서울로 돌아와서는 또 뭐라고 했냐면 대국민 보고를 통해 김정은 위원장은 확고한 비핵화 의지를 거듭 확약했다, 가능한 빠른 시기에 완전한 비핵화를 끝내고 경제 발전에 집중하고 싶다는 희망을 밝혔다, 이렇게 혼장담했습니다. 여러분, 그 뒤에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북한이 지금 비핵화 조금이라도 진행했습니까? 전혀 진행되고 있지 않죠. 그러니까 결국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언급한 문재인의 말은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가짜뉴스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서는 또 어땠습니까? 지난해 2020년 2월 13일 코로나 초기 간담회에서 코로나19는 멀지 않아 종식될 것이라고 발언한 뒤 이후에도 여러 차례 곧 코로나가 끝날 것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문재인이 코로나가 곧 종식될 거라고 말을 하면 바로 그 직후에 코로나 확진자는 급증했습니다. 또 초기에 이 전문가 집단인 의사협회가 중국으로부터의 입국을 막아야 한다고 여러 차례 촉구했지만 전혀 그걸 반영하지 않았죠. 또 코로나 백신 확보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고 선진국들이 코로나 백신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는데 문재인이 한국은 도대체 뭘 했는지 코로나 백신도 제대로 확보 못하고 특히 초기에는 한참 동안 그나마 낫다는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 제대로 못 구해서 쩔쩔 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입만 열면 좀 거짓말했다는 비판을 명키 어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문재인의 거짓말 중에 가장 두고 남을 취임사의 명언이 있죠. 문재인 대통령 취임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 여러분, 문재인의 대한민국에서 기회가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웠습니까? 문재인 일가족이라든지 그 주변에 이 정권에서 행세하고 잘 나가고 잘 먹고 잘 사는 인간들, 가족들이 하는 그 행태들을 보면서 지금 대한민국이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말하면 정말 지나가는 개도 웃을 겁니다. 이 문재인은 대통령이라는 직책에 어울리지 않게 참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좀 심한 표현입니다만 참으로 뻔뻔하다는 비판을 명키 어렵습니다. 보통 인간은 자기한테 적용할 수 없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입을 다물고 하는데 지금 다른 사람도 아니고 문재인이 어디 지금 가짜뉴스 운운할 그런 처지가 됩니까? 지금 가짜뉴스 건절하려면 문재인 입에서 나온 그 가짜뉴스들, 문재인 정권 고위직에서 나온 그 가짜뉴스들에 대해서 먼저 징벌적 손해배상 해야 된다는 지금 여론이 지금 팽배하지 않습니까? 입이 뚫렸다고 그렇게 말 함부로 하는 거 아닙니다. 사람은 그래도 최소한 자신에게 적용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이라도 하는 그런 모습이라도 보여야지. 어디 문재인이 지금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가짜뉴스 이런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